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도 이렇게 인강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 정말 잘했고요. 아직까지 인증샷이 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얼른 빨리 보시고 인증샷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14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 유형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오늘 풀이하는 14강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지문들을 별표를 하거든요. 별표한 지문만 한 3개 정도 돼요. 그거 이따가 아마 많이 틀릴 건데 너무 개념치 마시고 원래 좀 어려운 거니까 순서 유형이 잘 문제 풀고 풀이하고 또 단어도 열심히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14강 1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에는 단어를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그 순서 유형에 대한 풀이법은 모두 이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없다고 주어진 문장을 쓱 대충 보고 A부터 시작 이러면 안 된다, 그죠?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순서 유형에서 이 주어진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에 따른 분석 및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요 문장은 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얘 다음에 뭐가 올지도 미리 추론을 해보면 참 좋고요. 그리고서 이제 A로 간다. 이제 A로 가는데 A가 가장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A를 바라봤을 때 A에서 나는 이제 A가 처음에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나오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A가 바로 온다고 봤는데 이거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걔는 물음표. 그럴 경우에 첫 문장까지 읽고 그 다음 B로 넘어가라.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그냥 문장에다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전부 다 얘는 읽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읽고서 물음표가 뜬다면 B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B가 제일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B를 바라봐라. 또 이제 B에서도 만약에 특정 부분에 물음표가 뜬다면 똑같은 과정으로 첫 문장까지는 여기네요, 그죠? 읽어주시고 물음표가 떴다면 어딘가에서 떴다면 이제 당연히 또 C로 넘어가라. 그럼 이제 C가 가장 처음에 온다라고 또 가정을 하고 바라보는데 둘 다 물음표 떴을 경우에 C가 굉장히 유력하죠. 그래서 C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C가 오고 그 다음에 A로 갈지 B로 갈지는 아까 읽었던 첫 문장까지의 해석을 바탕으로 순서를 맞춰본다. 만약에 이제 B에서 아까 물음표가 안 떴다면 B를 첫 순서로 보고서 B에서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B에서 C로 갔다가 A로 가게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강적인 흐름은 첫 번째 일단 주어진 지문을 문장을 해석을 완벽히 해서 분석을 해라 및 정리를 해라. 그리고서 각각 ABC로 가면서 물음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잘 해봐라. 이 정도로 축약시킬 수 있겠네요. 자, 주어진 문장의 단어를 좀 몇 개 알려드리고 시간 제고 문제 풀고 지금 말씀드린 그 흐름에 근거해서 지문 풀이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diverse란 단어 뭐였죠, 여러분? diverse, 다양한이란 단어죠. 동요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또 등장하는데 a variety of라는 단어가 있고요. a variety of. 하나 더 뭐 있죠? V로 시작하는 거 various라는 단어가 있죠. 다양한, 다채로운이라는 단어였고, 자, 다양한 garden 정원이죠. 다양한 정원이란 건 다채로운 정원,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정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habitat이라는 단어 뭐죠? habitat 다 같이 서식지라는 단어였고, 서식지. 그 다음에 요거 동요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됐고요. 멜로디 쉽고요. drawn out이란 게 drawn이란 게 요게 익사하다, 물에 빠져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drawn out은 원래 멋을 안 들리게 만들다라는 뜻도 돼요. 이제 물에 빠지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be drowned out이기 때문에 이 멜로디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 요거는 불협화음이라고 밑에 단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한다. 이 다음에 대충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추론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ABC로 가져서 아까 흐름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고요. 오늘 대다수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1분 30초를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교재가 대다수가 있겠지만 뭐 외부에 있느라 지금 교재가 없으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문을 띄워 놓도록 할게요. 요거 띄워 놓은 지문 보시고 이 정도면 보일라나요? 네, 지문 보시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분 30초를 드리는데 일부 학생은 1분 30초가 상당히 많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한 30초 정도 오버해서 2분 정도 스스로 시간 재고 푸셔도 뭐 일단은 괜찮은 걸로, 원래는 그 안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해보도록 합시다. 1분 30초. 자, 준비하시고 시작. 일 분 남았습니다. 자, 거기까지 할게요. 자, 길을 좀 헤맸죠, 그죠? 답은 일단 2번이야. 2번이 답이고요. 맞춘 사람? 오, 맞췄고. 맞췄고. 잘했습니다. 네, 어려운 걸 잘 맞췄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 다채로운 정원은 될 건데요. 서식지가 누구를 위한? 다양한 새종들을 위한 서식지가 될 겁니다. 별 내용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모든 새들이, 그 다음 비동사 뒤에 요 투부정사를 썼죠, 그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우리가 이제 중딩 때 여러분들 문법으로 투부정사에서 뭘 배웠냐면 뭐 비투 용법이라고 배웠는데 이런 거 됐습니다. 문법을 이렇게 규정 짓는 건 쓰레기예요. 요거는 그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썼을 때 문맥에 맞게 어울리게 해석하면 된다,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투부정사 해석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if 때문에 노래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가시면 돼요. 자, 그러나 만약에 모든 새들이 노래한다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 노래를 한다면 각각 그 하나하나의 멜로디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들의 불협화음 속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새들의 노랫소리는 제각각 다 잘 들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랫소리가 다 잘 들리게 될까라는 대답을 이제 밑에서 해요. 그걸 일단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될까? 새들이 서로 목소리가 겹치지 않게 노랫소리가 들리는 원리는 무엇인가? 자, A로 가볼게요. 이제 A가 바로 온다고 가정하고 읽었을 때 일단 물음표가 뜨게 되는 부분은 크게 2개 정도가 됩니다. 앞에 있는 이제 지문의 이 문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unfortunately A가 바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요거에 대한 불행히도라는 일종의 역접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결정적으로 the sunris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표의 단서가 돼요. 자, 우리가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의 성질 있죠. 바로 관사라는 거. A의 문단에 더 보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B의 문단에 보이가 나왔어요. 당연히 순서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등장한 불특정 명사는 어를 쓰고, 그죠? 그리고 그게
등장한 뒤에는 그 뒤에서 받아줄 때 더를 붙이죠. 그 소년이라고. 어떤 한 소년, 얘는 그 소년. 그래서 순서는 B에서 A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 명사일 때 A를 어를 붙이고요. 없는 명사 이제 뭐 어가 없는 채로 등장하기도 하겠죠. 이 경우가 딱 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에 그 일출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A가 들어갈 곳은 뭔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불행이도라는 내용이 펼쳐지면서 이 앞에는 또 일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첫 문장은 우리가 읽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형광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해석을 해보세요. 시작. 네, 같이 볼까요? 자, 불행히도 이시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자, throughout이라는 단어가 through나 throughout은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뭇을 통해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throughout 뒤에 장소가 오게 되면 제가 혹시 정리를 해놨을까요? 오른쪽에 한 것 같은데 throughout 뒤에 여기를 안 했나요? 그럼 추가할까요? 자, throughout 뒤에 through나 throughout 뒤에 장소가 오게 되면 얘는 그 장소 여기저기에 도처에라는 뜻이 돼요. 여기저기에 도처에. 지금처럼 throughout 뒤에 시간의 개념이 오면 얘는 그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내 쭉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through나 throughout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등장할 수 있다.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얘는 throughout spring이기 때문에 봄철 내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불행히도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봄철 기간 내내 그 일출이 takes place 동의어 외웠죠?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일출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약간 더 일찍 일출이 시작돼요. Each day, every day, 매일매일. 무슨 얘기입니까? 일출이 좀 더 일찍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다? 해가 일찍 뜬다. 따라서 낮의 길이가 점점 조금씩 길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언제까지 그러하냐면 6월 21일 하지 때까지 그렇게 조금씩 태양이 빨리 뜹니다. 하지가 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일출이 점점 빨라지다가 콤마 외에는 관계 부사의 콤마 계속적 용법. 일단 and 쓰고 앞에 무조건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and 단어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하지 때에는 일출을 받겠죠. 일출이 시작하는데 getting later again 다시 일출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를 기점으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태양이 조금씩 늦게 뜨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요게 지금 불행이도라는 내용 뒤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해도 위에 새들은 이렇게 서로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잘 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래할까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역적, 불행이도라는 설명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출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A는 나중으로 집어넣어 줍시다. 자, 이제 B로 갈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B가 가장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B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in order to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우리가 외웠던 거 뭐뭐 하기 위해서. 동의어 뭐가 있죠? so as to 동사 원형이 있죠. 얘는 in order to에다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for 명사가 들어간 구조예요. 의미상주어는 일종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 가를 항상 우리나라 말 조사 이 가를 붙여주면 해결된다. 각각의 가수니까 새로 받으면 되죠. 자, 각각의 가수 즉 새가 적절하게 감상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다 의역하면 새의 노랫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위해서는 누구에 의해서? 그 새 본인의 라이벌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연인에 의해서 본인의 노래가 잘 들리게 위해서는 각각의 새 종은 집중합니다. 바로 아침에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 안 뜨고요. 그죠? 물음표 안 뜨고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노래할까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가 바로 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아니 오히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특정 시간대가 되면 시간을 보고서 애가 노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 뒤에 조금 내용을 바꿔줍니다. 아니, 오히려 not the time but a certain 하면 not의 법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입니까? focuses on이 각각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 각각의 세 종은 not A입니다.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but 오히려 태양의 특정한 위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래 정확히 쓰면 이렇게 돼요. does not focus on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냥 앞에 있는 거 편의상 focuses on이라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시간이 아니라 태양의 특정한 위치 지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아니라 새들은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진짜 시간이 아니라 태양 위치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노랫소리를 내뿜는다. 노래를 부른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출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비로소. 자, 이러한 것들은 관련이 있는데요. 일출과 관련이 있지요. 명사, 콤마 명사 동격 설명이라 그랬죠. 일출이란 정확히 definable 당연히 define이란 동사에서 왔고요. 뭐뭇을 정의하다란 동사의 형용사. 일출이란 것은 정확히 정의되는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은 항상 거의 똑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정확한 시간에 새들은 노래를 한다 라고 이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일출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이제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혹시 여기서 B에서 C로 가셨던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C는 왜 될 수가 없냐면 so가 뭐죠 이게? so? 그러므로 따라서죠. 이 앞에가 뭐가 돼요? 원인이 되고 요 so 뒤에가 뭐가 됩니까? 이게 요 뒤에가 이 결과가 되죠. 그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인데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 이처럼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B에서 바로 C로 가기에는 이게 원인이면서 이 C가 결과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로 가게 되면 A의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 C하고는 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요. 그래서 답이 B, A, C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출과 관련이 있다. 새가 우는 것은. 자, 근데 불행히도 왜 불행히도가 나는지 좀 이해됐습니까? 요 B 읽었을 때까지 요까지 우리가 이해한 바는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은 뭔가 일정하기 때문에 새가 우는 시간은 딱딱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겠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불행히도 아까 읽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태양이 뜨는 시간이 하루하루 조금씩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불행히도를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데 불행히도 그럼 요 it은 새가 노래하는 타이밍, 시간대로 볼 수가 있죠. 새가 노래하는 타이밍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봄철 내내 그 일출이 약간 더 일찍 발생하기 때문이죠. 해가 약간 더 일찍 떠요. 매일매일. 언제? 6월 21일 하지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하지가 될 때가 되면 일출은 다시 또 늦어지게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타이밍이 늦어지게 돼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자, 이게 나왔고 C가 A에 대한 결과가 되는지 봅시다. 자, 이 문장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네, 같이 해볼까요? 그 결과 따라서 새의 노래는 perhaps가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상적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아주 좀 괴상하게 썼는데 이 watch는 your가 꾸미는 명사기 때문에 얘는 시계입니다. 명사, 보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시계에 대한 genuine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진정한, 제대로 된이라는 단어고 오른쪽에 바로 동의어를 써볼까요? 동의어가 이 단어, genuine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조금 이것도 어려워요. authent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uthentic. 따라해볼까요? authentic. 다시 한번 authentic. 오케이, 잘했어요. 자, 동의어로 꼭 정리해 두시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새의 노랫소리는 아마도 이상적이진 않을 겁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뭐로서? 당신 시계에 대한 진정한 대체물로서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정확한 시간을 현재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 다시 말해서 새들의 노랫소리는 위에 일출이 달라지는 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새들의 노랫소리는 그만큼 정확한 시간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새들의 노랫소리는 하루하루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럼 이제 어디서 일출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 시기를 할지라도 새들의 위치에 따라서 우는 소리가 우는 그 타이밍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의문시했던 거,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노래할까? 일출 시간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그 일출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변화하고 일출을 맞이하는 새들의 위치도 아마도 서로 다 제각각일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노랫소리가 겹치지 않는다라는 대답에 대해서 지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출에 따라 변화하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3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뒤에 마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BAC로 문제는 풀었고요. 나머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진정한 대체가 되지 않는데요. 비록 각각의 새 종이 tend to 준수하는 경향은 있지만, 지키는 경향은 있지만 본인의 상대적인 time slot 시간대를 말이죠. 매일매일 astonish가 놀라게 만들다예요. 놀라운 정확성으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르다. 일정하지가 않다. 자, 단어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거 했고요. 그죠? summer solstice라는 단어 이제 하지인데요. 단어가 이제 주어졌죠, 아마? 그죠? 단어가 주어졌지만 우리 외웁시다. 이 정도는. 외우기 쉬워요. 동지는 뭘까, 그럼? 동지는. 당연히 winter solstice가 winter solstice. 자, 그 다음에 drowned 아까 했고요. 여기서 동의어 받고, 자, 이거 봅시다. take place에 동의어가 있었죠. 우리 몇 개 외웠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단어의 동의어. 자, 대볼까요? 뭐부터요? happen. 그 다음 o로 시작하는 o, occur. 그리고 두 단어 take place 나왔고 arise. 하나 더 come about. 요 정도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한번 풀이해 봤어요. 어떤 감각으로 푸셔야 될지 대충 감을 잡으셨죠? 자, 이제 요 감각 그대로 이어가서 2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풀도록 할게요. 2번. 자, 주어진 문장 단어로 좀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줄에 지금 reference라는 단어가 reference는 우리가 이제 외웠던 단어로는 refer to, 그죠? refer to 이 뜻이 뭐더라? refer to 뭐뭇을 나타내다, 언급하다. 그리고 뭐뭇을 참고하다, 참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고하다, 참조하다. 그래서 reference가 언급, 나타냄, 표현, 그리고 참고, 참조 다 됩니다. 그러면 with reference to는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된다. variable 지난 시간 한 것 같은데요. 뭐였죠? 변수, 그죠? intensity는 intense가 강렬한이라는 단어고, 자, it와 있는 명사가 되죠. 주로 뭐뭐성. 여기서는 강렬성 이상한에 강렬함이랍니다. 강렬함 혹은 강도, 강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조금 여기 다 아는 단어인데 조금 해석 잘 해보시고, 여기 obvious 부분. obvious는 뭐죠? obvious 분명한. 그리고 bright 됐고요. express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commercial 뭡니까 이거? 상업적인 광고라는 단어고, solely는 only랑 비슷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only랑. upon 얘는 on이랑 똑같죠? premise 얘는 전제, 가정 이런 뜻이야. 전제, 가정. 각각 A, B, C의 단서가 좀 보입니다. 어디 봐도, 그죠? 지금 뭐 these도 들어갔고, 그죠? 앞에 언급이 됐다는 얘기고, these가 또 있네요. 이것은 result in 뭐였죠? 야기시키는데, 그죠? 야기시킬 어떤 대상이 나오면 잘 보시고, 한 가지 unusual 뜻이 뭐죠? usual 보통의, unusual 특이한, 특별한 한 가지 뭐 예시하고 뭐 강도 어쩌고 나오네요, 그죠? 잘 연결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1분 30초 일단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 교재 없으신 분 요거 참고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네, 거기까지 할게요. 답을 한번 찍어보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죠. 일단 답은, 자, 답을 확인해 볼까요? 답은 4번이네요. 4번. 맞추신 분? 네, 손 번쩍 들어, 번쩍. 네, 아, 잘했습니다. 맞추신 분. 틀리신 분도 괜찮아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 순서가 원래 좀 많이 어렵죠? 더군다나 EBS는 정말 어렵겠죠? 자, 첫 문장 해석을 잘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네, 같이 볼까요? 강도의 변수와 관련하여 가주어 해석 안 해요. 자, 요거는 state 말하다죠. 말하다, 진술하다. The obvious가 형용사인데 형용사 앞에 덜을 쓰면 추상 명사가 돼요. 분명한 것이란 뜻이에요. 분명한 것을,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To say 대디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대디하라고 말하는 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바로 뭐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 말이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져 왔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예시들의 상업 광고의 예시에 말이죠. 이 상업 광고는 보입니다. 보이다라는 동사의 동의어가 두 개 있어요. 옆에 보시면 자, 여기 보이다 여기 있네요. 그죠? 적어 보실까요? 지금 보이다. 일단 아는 거 쉬운 거 뭐 있죠? look. 그리고 appear. 얘들의 문법적 특징은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온다. ing가 오면 어법상 오답이 된다. 요거 정도 알아두시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상업 광고에 우린 노출되어져 왔는데 이 상업 광고들은 보이는 겁니다. to 부정사 왔죠. 오로지 기반된 것인데 upon on이랑 똑같다 그랬고요. 이러한 전제, 어떠한 전제? 뭔가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것이 눈길을 끈다 라는 전제에 기반된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광고라는 건 뭐다? 뭔가 시끌벅적해야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겪어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A로 갈게요. A가 바로 온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 여기서 바로 물음표가 딱 뜨죠. 컴프레스는 압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압축된 광고들은 이라고 했을 때 위에는 시간 압축 광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끌벅적한 광고만이 존재했죠. 그래서 A는 시간이 압축된 광고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면 그 뒤에 집어넣어 주도록 하자. 그런데 첫 문장까지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준비하시고 읽어보세요. 해석해보세요. 시작. 같이 볼까요? 자, 이러한 시간 압축된 광고들은 뭐가 아닌데 스패드는 당연히 요거는 스피드의 PP예요. 스피드업은 속도를 높이다니까 속도가 높여진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압축시킨 건 아니란 얘기예요. by ing 사역동사예요. 그 테이프이 지금 광고의 영상을 말하는 거겠죠? 광고 영상 테이프이 run 달리다가 아니라 재생되다로 그 광고 영상이 더 빠르게 재생되도록 만들므로써 속도를 높인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자, 그리고 추가 설명 보시면 대선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테이프이 빠르게 재생되게 만드는 것은 또한 증가시키게 되는데 청각 신호의 frequency라는 단어가 우리가 최근에 요 뜻으로 외운 적 있고 제일 처음에 외웠던 뜻은 빈번함, 빈도라는 단어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뭐 라디오라든지 뭐 기계가 들어가면 주파수라는 뜻이 있다. 네, 정리했었죠. 그죠? 또 나온 거예요. 청각 신호의 주파수 또한 증가시킬 것입니다. 뭔 소리냐?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드가 생략됐어요. 그리고 또한 만들어내게 될 것인데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를 사운드, 이것도 사역동사예요. 아나운서가 말하는 걸 들리게끔 만들 것인데 뭐처럼 높은 음에 미키마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 압축된 광고라고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멀쩡한 테이프를 빠르게 재생해서 빨리 돌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 압축 광고는. 그리고 높은 음의 미키마우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미국 애니메이션 미키마우스가 누군지 압니까? 그 G예요, G. G 캐릭터인데 걔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은 14강은 순서 이용을 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 목소리가 대충 이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병신 같아. 들어보면 테이프를 빨리 돌린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원성우가 그 목소리를 내요. 그 소리 말이야, 그 소리. 막 빠바바바바바바 이 소리가 날 거니까 시간 압축 광고란 건 단순히 속도만 빠르게 재생시킨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요렇게 한 게 진짜 시간 압축 광고다. 이게 원리다라고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순서 잡는 거기 때문에 A의 요 부분 때문에 A는 바로 올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B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 자, A는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시간 압축 광고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고, 자, B로 갑시다. 주어진 문장에서 B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끌벅적한 광고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라는 내용이었고, 자, B로 갑시다. this가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시끌벅적한 광고가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 정도로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야기시키는데 이 메시지는 runs more quickly, 좀 더 빠르게 재생되는 메시지를 야기시키는데 빠르게 재생되는 메시지, 얘도 뭐예요? 시간 압축 광고와 비슷한 뭔가 내용을 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뭐 없이 바꾸지 않고서 바로 아나운서의 목소리의 음의 높이를 바꾸지 않고서 얘는 위에 A에서 봤던 이제 미키마우스의 목소리처럼 알아듣지 못할 빠르게 재생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미키마우스의 목소리처럼 아나운서의 목소리의 음의 높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지 않은 채로 빠르게 재생되는 제대로 된 메시지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추정컨대 A 뒤에서 이제 어떻게 시간 압축 광고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원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재생이 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A에서 B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 해석도 어려웠고 이 단서를 딱 잡아내는 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출제의원이 지금 의도한 건 그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이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잠정적으로 답은 나왔죠. A, B 둘 다 지금 바로 오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C가 아마 제일 처음에 올 것이고 C에서 A로 갔다가 아마도 B로 갈 것이다. 그러면 C의 시간 압축 광고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면 참 좋겠다. 자, C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자, C에서 첫 구절을 읽는 순간 C가 바로 처음에 온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특이한 예시가 있는데 이것은 광고의 맥락 상황에서 강도의 사용의 특이한 예시는 바로 사용하는 것인데 시간 압축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광고들에서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광고의 강도를 사용하는 예시가 특이한 예시가 나왔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로서 시간 압축 광고 말을 시간 압축시키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C가 가장 처음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분석한 대로 C에서 A, B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땐 여기서 풀이를 멈추고 4번을 찍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끝까지 지문을 읽을 필요 없죠. 주제 잡는 것이 아니라 순서만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빠르게 스킵해서 풀었을 때는 이렇게 별표를 해두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을 스킵하시게 되면 45번까지 풀었을 때 그래도 10분, 5에서 적어도 5분 그냥 10분 정도는 남게 돼요. 그 남은 시간에 별표한 걸 다시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스킵한 부분을 다시 읽어가면서 정말 이게 내가 제대로 순서를 잡은 건지 주제를 잡은 건지 그때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끝까지 일단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답을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실험이 있는데 이건 수행된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실험은 노출시켰습니다. 사람들을 5분짜리 라디오 광고들의 말이죠. 이 광고는 either A or B 둘 중 하나였는데 그냥 보통의 광고이거나 아니면 time compressed 시간이 압축된 광고였는데요. 어느 정도로 압축됐냐면 on the order of가 뭐뭐의 정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30%니까 1.3배속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속도이거나 아니면 1.3배속의 속도로 시간 압축된 광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압축 광고 요걸 받아서 A로 가면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이러한 시간 압축된 광고들은 속도가 높아진 게 아닌데요. 단순히
테이프를 빠르게 재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이프를 빠르게 재생하는 건 또한 증가시키게 돼서 그러한데 청각신호의 주파수까지 말이죠. 이 청각신호의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서 또한 만들게 됐는데 아나운서의 말이 들리게끔 높은 음에 미키마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끔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신에 rather 동의어는 당연히 instead가 되고요. instead나 rather라는 연결어가 나올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지금처럼 앞에 뭐가 아니다 못한다라는 부정의 뉘앙스가 등장했을 때 그 뒤에 rather나 instead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특징도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유용합니다. 오히려 대신에 시간 압축 기법은 수반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시간 압축 기법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 압축 기법은 수반하는데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돼요. 저건 단어와 단어 사이에 pause는 멈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과 자 사이의 기간 있죠. 이게 pause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의 기간. 자, 단어와 단어 사이의 멈춤의 기간을 shortening, 단축시키는 걸 수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할 때 그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처럼, 자, 이 지문의 요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중간에 pause, 멈춤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영상을. 이 지문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pause를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압축시킨다. 그럼 이제 말은 다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 압축 기법은 뭘 수반하냐면 vowel이라는 건 모음이야, 모음. 모음 소리의 길이의 감소를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모음 소리란 거 이제 아의 요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아라는 발음을 길게 끌었죠. 그걸 편집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장 할 때 가를 다 편집해 버리고 줄여버려서 가라고 발음 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메시지 전달에는 큰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 없거나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시간 압축시키는 것이 시간 압축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B로 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볼게요. 자, 이것은 야기하는데 메시지를 바로 좀 더 빠르게 재생되는 메시지를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꾸지 않고서도 아나운서의 목소리의 음의 높이를 바꾸지 않고서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러한 연구원들은 알아내게 되었는데 시간 압축 광고들이 illicit 이끌어냈다는 걸, 더 많은 흥미를 그리고 더 많은 회상을 말이죠. 회상이란 거 이제 광고 보고 나서 하루 뒤에 그 광고가 떠오르는 걸 회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반 광고들보다, 시간 압축을 하지 않은 광고들보다. 그래서 광고에 있어서 시간 압축 기법이 들어간 광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단어들은 뭐 살펴봤고요. 아까 모음이란다, vowel 이렇게 되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요것도 적어놨어요. 이게 자음입니다. 자음. 자, 발음 따라해 볼게요. consonant. 다시 consonant. 자음이란 단어요. 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ult in의 동의어 우리 많이 했죠. 그죠? 말로 해볼까요? 야기시키다. cause, bring about, induce, give rise to, lead to, 뭐 등등 있다 그죠? trigger 등의 동사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 더 해도 되겠죠? 한 문제? 그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집중력 놓지 마시고 여러분. 자, 3번. 3번 여러분. 3번 별표. 3번 별표. 어려워요. 제가 이제 EBS 지문 풀이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오늘처럼 별표하는 지문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건 정말 내용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단어도 쉽지가 않은 그런 지문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아마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꽤 어렵습니다. 뭐 핵 얘기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러한 별표하는 지문이 요거 말고 2개 더 있어요.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순서 이용해서. 자, 틀려도 되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recycling,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reprocessing이라는 단어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저랑 수업을 미리 했던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process라는 단어가 명사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과정이라고 그죠? 명사로 과정이라는 뜻도 물론 있죠. 근데 이게 동사 뜻은 뭐다 그러면 이 과정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사로는 뭐뭇을
처리하다 라는 뜻이죠. 처리하다. 그래서 프로세싱이 되면 뭐가 되고요, 이거? 처리. 근데 리프로세싱 뭐다 그러면 재처리 이렇게 돼요. 재처리. 혹은 여기서 이제 회수. 다시 걷어들이는 거. 뭘로 해도. 이게 회수, 회복, 이걸 뭐 재처리. 둘 다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처리하다는 뜻도 있고요. 음식이 나올 땐 가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공하다. process. 그래서 프로세싱이 요게 처리, 가공. 합쳐서 그냥 가공 처리 해도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밑에 보시면 substitute 요게 원형이 요게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 substituted for 잘 의역을 해보시고, raw라는 건 날 것 그대로에 됐고요. 밑에 disposal 처리, 처분, 잘 갖다 버리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pollution 뭐였죠? pollution 오염이란 단어. 그리고 extraction ex가 들어갔네요. 뭐다? out과 관련이 있네요. out. extract 뭐뭇을 추출하다,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 추출이 되겠죠. 그럼 waste disposal 뭘까요, 이거? 폐기물 처리, 쓰레기 처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A에 시고, 자, B 보세요. B. hence란 단어 중요하죠. 문제 푸는데 단서가 되겠죠. hence 뜻이 뭐다? hence, 예? 아까 우리 봤는데 so의 동의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요거 동의어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들. radioactive란 단어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거. 방사성의, 방사능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C, however가 나왔다. 역접이 나왔네요. 역접이 어디에서 잘 통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요즘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1분 30초. 필요하면 2분까지도 허용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그만. 지금 여러분들 심정을 알아요. 그죠? 도대체 이걸 나보고 어떻게 풀란 얘기야. 그죠? 저도 요걸 지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요걸 그냥 아무런 단서 없이 풀었을 때 제대로 첫 번째로 바로 이해를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 별표 지문 봅시다. 재활용은 의미하는데 recovery 원래 이제 회복이라는 뜻이고요. 회수로 합시다. 회수와 재생을 의미하는데 재처리, 바로 폐기물의 회수와 재처리를 말이죠. 맞는 얘기고, 그것은 사용을 위해서인데 새로운 제품에서 재활용이란 이러한 것이다. 자, 그 다음 형광펜 문장 해석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네, 같이 볼까요? 재활용된 폐기물은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신 쓰일 수 있는데 뭐로? 바로 원재료로 대신 쓸 수 있죠. 재활용은 참 좋은 거구나. 분사구문 줄이면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폐기물의 양을 줄이면서 재활용은 참 좋은 거구나. as well as 뒤에 것뿐만 아니라 바로 공기와 물과 토지, 땅의 잠재적인 pollution, 오염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의 양도 줄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오염은 나오게 되는데요. 뭐로부터? 광물 추출로부터, 폐기물 처리로부터 나오는 오염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간단하네요.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에 정말 효과적인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있다가 이제 어딘가 연결되는 단서가 됩니다. 자, A로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A가 바로 온다고 가정하고 A를 읽어봅시다. 그럴 때 물음표가 여기서 떠요. 여기서. 자, 밑에 단어 species가 그냥 종이 아니라 핵의 종류를 일컫는 이제 핵종이라고 단어 주어졌고 핵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문장에 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죠? 근데 갑자기 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 핵과 관련한 뭔가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 나와요. 그래서 A는 첫 문장까지 읽고 B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수라는 건 보통 자 preassume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로 뭐뭇을 상정하다는 뜻. assume이 뭐죠? assume 뭐뭇을 가정하다 생각하다죠, 그죠? preassume이란 건 pre 앞서서 미리 요렇다고 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뭇을 상정하다라는 뜻은 뭐뭇을 아예 사실로 처음부터 간주하다 여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회수란 건 보통 요거를 그냥 사실로 바라보는데 자,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는 뜻 뭐가 있죠? 집중이라는 뜻이 있는데 물질에선 자 적어볼까요? concentration 여기 있네요, 그죠? 원래 집중이라는 뜻인데 물질에서는 요게 농도가 돼요. 그 물질이 모여있는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농도란 단어가 돼요. 관련 있죠, 그죠? 농도란 단어. 자, 다시 회수는 보통 요거를 사실로 바라보는데 더 조그만 볼륨이란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량 볼륨도 있지만 부피라는 뜻이 있어요. 부피. 더 적은 부피로 핵종의 농도, 이거 농축이 맞겠네요, 그죠? 핵종을 이제 농도 있게 만드는 거니까 더 조그만 부피로 핵종을 농축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수란 건 그렇다.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비록 이렇게 조그만 부피로 농축시키는 것이 resulting 야기시킬지도 모르지만 더욱더 위험한 물질을 야기시킬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A는 일단은 핵이라는 언급이 나온 뒤에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가 이제 핵 물질 관련해서 회수한다는 건 이게 회수해서 뭔가 쓴다는 게 아니라 일단 농축시키는 거다. 그죠? 조그맣게 이렇게 만드는 거다. 정도로 알아놓을 수가 있어요. 자, B로 갑시다. 이제 B가 바로 온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에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다가 원인이 되고 요 B 뒤에가 이거에 대한 결과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전혀 원인과 결과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이. 자, 해석을 해보고 이제 B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주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B를 일단 해석은 해보도록 합시다. 이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다 읽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같이 볼까요? 따라서 그러므로 심지어 그러한 물질들조차도 그 물질이라 함은 포함하는 물질인데 많은 양의 방사성 constituent 성분이에요. 많은 양의 방사성 성분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물질들조차도 e.g. 예를 들어서 밀봉된 방사선 이게 원천이죠. 그러니까 방사선 방출 물질을 보시면 돼요. 밀봉된 방사성 방출 물질 같은 거가 이 해당되는데 얘는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의학과 연구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 이러한 방사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심지어 물질조차도 종종 are immobilized. 자 우리가 모바일 폰이라고 하죠. 핸드폰 그죠? 모바일 폰. 이동이 가능한이라는 뜻이고 모바일. 모빌라이즈는 이동시키다, 동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부정이 붙었기 때문에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PP네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다. 자 다시. 심지어 방사능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물질조차도 often 종종 are immobilized. 고정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화 된다는 게 조정된다도 돼요. 조절되고 조정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저장되고 처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나머지예요. rather than 뜻이 뭐다? 뒤에 거보다는. 재활용 되기보다는 말이죠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얘랑 결합하면 보세요. 지금 B 뒤에 hence 뒤에 문장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방사선이란 게 방사능이 들어간 물질은 뭐가 안 된다? 어쨌든 재활용은 안 된다. 재활용보다는 아예 그냥 거기에 고정시켜 버리거나 뭐 있는 그 자리에 아니면 저장돼서 그냥 그 자리에 처리된다. 다시 쓰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결과 따라서 뒤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요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원인이 앞에서 등장을 해야 돼요. 방사능이나 방사선 물질과 관련한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재활용이 안 될 만한 원인이. 그래서 앞에 방사성 물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따가 A에 등장을 해요. A에 우리 읽었던 뒷부분에서 어쨌든 A와 B 둘 다 바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C가 이제 가장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C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위에 정리된 내용 보면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에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죠. 자, C를 볼게요. 그러나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재활용이란 건 어떤 한계를 갖게 됩니다. 역집이 통한다 그죠? apply to 적용될 때 방사성 물질들에 적용될 때 말이죠. 방사성 물질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뉴턴은 뭐뭐 때문에고요. 이따 동의어 정리해 보고요. 자, 그 방사성 물질에 inherent 또 나왔네요. 내재된 타고난 갖고 태어나 이따 정리해 볼게요. 그 방사성 물질들의 내재된 radiation 방사선 때문에 자, 요거는 밑에 있네요. 그죠? 방사성 핵종들은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합시다. 방사성 물질들은 훨씬 더 어려워요. 회수하기가 contaminate 오염시키다요. 오염된 물질로부터 회수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것들보다. 자, 그래서 자, C로 가서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그죠? 회수하기가 그럼 이제 아까 어디가 있었죠, 여러분? A의 회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recovery 그죠? 그래서 A로 이어지고 A가 이제 원인이 돼서 그에 대한 결과로 B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회수는 보통 이걸 사실로 간주하는데 더 작은 부피로 이 방사성 핵종 물질을 농축시키는 것을 그저 사실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비록 이렇게 농축시키는 것이 좀 더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자, 그 뒤에 자, 폐기물 방사성 물질들은 핵종들은 이것은 회수된 것인데 오염된 물질들로부터 말이죠. 자,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은 물질들은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장치나 컴파운드 화합물 내서 말이죠. 그 결과 따라서 심지어 이러한 물질들조차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건 재활용하기보다는 거기에 고정시키거나 저장해서 그냥 땅에 묻거나 어쨌든 해서 처리를 해버린다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C, A, B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재활용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주제 뭡니까? 방사능 물질은 재활용이 안 된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단어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due to 보세요. due to의 동의어 3개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라는 얘는 일단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전치사입니다. 요 to가 그러니까 전치사 to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는 당연히 그냥 오면 되고요. 동사가 온다면 ing가 반드시 돼야 돼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자, 동의어 뭐가 있죠? 마찬가지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까지 쓰셔야 돼요.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due to, owing to 했어요. owing to 자, 단어 좀 웃기죠? owing to 하나 더 on account of라는 게 있어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자, 그리고 inherent 자, 요거 말로 해보자. inherent 타고난 내재된 선천적인 갖고 태어난 자, 시작 inborn 그 다음에 innate, natural, hard, wired, intrinsic 등이 있었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갖고 태어난. 그리고 아까 contaminated가 이제 오염된이라 pp로 쓰였고요. contaminate는 오염시키다라는 동사예요. 이거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더 쉬운 거요. 오염이 뭐죠? 오염? pollution 그죠? 그래서 pollute라고 쓰게 되면 오염시키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리고 그 아까 저 밑에 나왔던 훨씬
even 요거 비교급 앞에 much를 쓰면 많이가 아니라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는 비교급 강조다. 요 중딩 때 시험에 많이 나왔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요 5개가 있다. 얘들 뒤에 er 이라든지 more라는 비교급이 오면 얘들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해석은 훨씬이라고 하면 된다. 뭐 이 자리에 very 같은 거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다. 얘는 원급 강조다. 원급 강조.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